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재봉 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선생님 쓰신 이 작년에 나온 요 책, 예, 이 정치학적 대화,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이 책을 보니까 북한의 붕괴, 네, 이제 현실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국제 정치 상황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상황이 변동을 하는데 네. 그 변동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엔의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해서 그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그 결의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합해서 힘을 모아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뭐냐면 한국의 국가적인 최고의 목표는 근대 국민 국가를 갖다가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 네. 이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단 이후에 그런 찬스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있었죠. 그건 북한의 오판에 의해서 한국 전쟁을 일으킴을 해가지고 네, 6.25 동맹. 네. 6.25 때 저쪽이 마련해준 실수에 의해서 찬스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핵 개발을 하면서 모든 상임이사국이 다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찬스를 우리가 어떻게 원용을 하느냐, 뭐 그게 나중에 통일로 이어지든지 이어지지 않든지 간에 그쪽으로 향하는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찬스가 지금 생긴 겁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든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중국이 뭐랄까요, 입장 전환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건 중국의 속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참을 해서 핵 확산을 갖다가 막는 그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어디로 갈는지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까지는 중국도 하려고, 핵 확산 금지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레짐 체인지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재가 가하게 되면 레짐 체인지까지 이르게 되는 가능성이 네.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 후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문제가 또 네. 복잡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 시간을 벌면서 이제 나간다고 하는 형편 같고, 가능하면 이걸 대화로 풀려고 하고 어떤 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전쟁을 갖다 놓고 북한의 레짐의 성격을 볼 적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라도 해서 핵을 동결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핵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그 미국을 위시했었다는 서방 국가들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핵 물질을 갖다 외국에다가 네. 가령 저 리비아 같은데 다가 이제 판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게 어떤 그 리짐의 성격을 봐서 어떤 이 행동을 갖다가 하는지 그 예측을 할 수 없고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도 뭐 그동안에 이 이란이나 중동 문제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좀 덜 쓴 그게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헤게모니 질서를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남중국 행위니 이런데 그 세력을 확대해 나오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그것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핵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계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위기 크라이시스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라이시스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찬스를 갖다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쪽이 이제 이쪽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 같으면 내부가 단단히 결속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국제적인 외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걸 뭐 설명을 하자면 긴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국력 결속을 위해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대결 상태에 있는데 그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구분론적으로 봐서 어떤 체제냐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뭐 중세적이라든지 뭐 가산제적이라든지 뭐 전부 다 여러 가지 뭐 말을 갖다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서술적인 것에 불과하고 분명히 그 체제에 대한 규정이 서야 대응책이 또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도 중구난방으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쉬운 일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핵을 가지고 지금 어제 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쪽으로 봐서 정치권에서 일치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14대 국회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2번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야, 14대 국회라면은 1992년 선거로 그때, 만들어졌던 국회인데요. 그때 내가 이 외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발의를 해가지고 2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유엔 제재가 이 세큐리티 카운슬에 저래가지고 전체 제재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당사자로서 뒷받침하는 결의조차 아직 하나 통과시킨 일이 없는 이런 양상입니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 대표들 연설을 보더라도 전부 경제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차적인 문제가 지금 국가 안보 문제고, 그렇죠?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마치 그런 데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 네. 아니 뭐 대통령 얘기를 했어도 뭐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대박이라든지 뭐 이것도 경제 개념이지 정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삐끗하면 국가 존립 자체가 그렇죠. 바로 위협을 받는 네. 건데.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로서 이게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때문에 모든 방면에 주름살이 가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무시되다시피 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산 그 미사일? 발사 네.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도 대통령이 나와서 언급을 했고 일본도 수상에 언급을 했고 유일하게 대한민국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만 직접 언급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그게 어디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이 외교 정책의 초점을 갖다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이번 아프리카 순방이라든지 또 외무장관이 뭐 큐바를 간다든지 하는 이런 그 이제 행위를 통해서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는 이건 했지만 사실상 그보다도 더 급한 거는 4대 강국에 대한 의지가 더 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의 의지가 뭐냐로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는 이 인식을 심어주고 미일 중로. 그렇죠. 심어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활동은 없어요. 내 보기에는. 물밑 접촉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외교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4대 강국에 대해서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만이거든. 세상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 이른바 한라인 긴급할 때 정말 터놓고 가동할 수 있는 물밑 파이프라인은 거의 소멸됐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과거에 조금 잠잠했을 때는 우리가 휴전 협정에 대해서 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는 남아 있다라고 네. 흔히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다. 네, 핵 발사,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네.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인지 4대 강국이 별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움직임이라 할 때 뭐 별로 적극적인 움직임은 안 보이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 통일을 이 한 민족 간의 국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세계 시민들은 이것은 세계사의 일부다. 그러니까 4대 강국과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내 문제로 흔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개의 국가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국가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치 질서에 대한 원칙이 제일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권력 구조에 대한 이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합의가 첫 단계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통합이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군사적인 통합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단계도 뭐가 처음인지 뒤인지 지금 뒤죽박죽이죠?
그러고 보니까 통일 논의도 다 경제적인 쪽만 먼저 생각하고 통일 비용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비정치화 시킨 지금 사고방식인데 이게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그 모든 것은 이성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뭘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뭐 이 정치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이게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정치 문제를 비정치화시켜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써봤잖아요. 결국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뭐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 그리고 83년까지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제일 많이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것도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됐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네. 군사적인 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생각하자면 저쪽은 긴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혁명을 정당성의 근거로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리짐입니다. 네. 혁명을.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복을 해야 돼. 예. 그게 정당성의 근거가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마치 뭐 대화만 하면 되는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도 안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야 관계 같은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에 서 있어요. 적대 관계를 갖다가 갈등 관계로 전환을 시키면 이게 평화가 되는데 그 갈등 관계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짐의 프린시플이 우선 같아야 된다. 그래야 여야 같은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건 도무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뭐 빈탄불상용이니까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단결을 갖다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압도적 그 목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하고 국민이고 전부 다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단결이 돼야 됩니다. 단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근데 이제 뭔가요? 이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국가인데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어느 A라고 하는 당에 지지를 했다가 안 되면 또 B라고 하는 당의 선택지가 남아있다. 또 그것도 싫으면 선택지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국내 정치에서 움직이지만은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이 소 문제 그때 뭐 한참 광우병 파동. 광우병 파동 있잖아요. 그런 파동이 옛날 같으면 그런 파동이 있으면 정권이 거의 무너지는 이런 건데 그게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거 아니라도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됐다. 그럼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자유 속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이루게 하려면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패션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그렇죠. 되는군요. 정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말만 가지고 정치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패션을 일으켜서 리드를 해 나가줘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의 임무고 지금 남북 관계를 갖다 놓고는 이 한국 정치권이 해줘야 될 역할인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패션이 없어. 비단 패션이 뭐 거기만 없는 겁니까? 직책에 따른 패션도 지금 없잖아요. 요새 많던 사고 생기는 게. 그죠?
이게 모조리 전부 다 좋은 힘이나 나쁜 힘이나 그냥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정치가 살아가지고 그 정치가 국민의 패션을 가지고 국민의 패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리드를 해나가고 결집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흔히 솔리다리티라고 그러죠. 솔리다리티, 유대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총리님의 이 말씀이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 패션을 불러일으키는데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